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 주택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 주택 가격별 주택연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주택연금이 요새 각광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남편이 먼저 죽으면은 나중에 아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좀 낮다 싶으면은요, 감정평가액으로 주택가격을 올려서 그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별 주택연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1억 원이다. 이랬을 때요. 65세부터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요. 종신토록 받는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월 2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0세까지 65세부터 26년간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7,893만 6천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대비해서 78.9%인데 현재 65세 기준의 주택가격이잖아요. 90세 시점의 주택가격이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낮은 수치의 연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95세까지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9,411만 6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박하죠. 다음은 주택가격이 2억 원일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부터 매월 50만 7천 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26년 동안 총 1억 5,818만 4천 원을 받는데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9% 내외의 그 연금액을 받게 되죠. 95세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최초 신청했을 때 65세 때 신청했었던 2억 원보다도 더 적은 1억 8,8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95세라면 어떻습니까? 거의 31년 뒤거든요. 그때 주택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고 가정해 본다면 2억 원만 되겠냐 이거죠. 그 이상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주택가격 3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76만 원 받을 수 있고요. 90세까지 2억 3,700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95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2억 8,2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주택가격 4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100만 원을 좀 넘게 받게 되네요. 10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90세까지는 3억 1,600만 원 정도고요. 마찬가지입니다. 95세까지 4억 원이 안 되죠. 3억 7,700 정도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5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26만 8천 원이 되겠고요. 90세까지 3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95세까지 4억 7,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가격이 6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52만 1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0세까지 5억 원도 안 됩니다. 4억 7,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95세 때까지 5억 6,58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주택가격 7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90세까지 5억 5,3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95세까지 6억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02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6억 3,200이고요. 95세 때까지 7억 5,4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이 9억 원일 때는 얼마를 받을까요? 65세부터 매월 228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고요. 90세까지 7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8억 4,800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자기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연금액을 책정했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했겠지만은 너무 미흡하게 반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95세까지 살아도 최초 신청했을 때, 31년 전에 신청했을 때 주택가격만큼도 연금액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보다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대에서 수입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세로 놓던가 아니면 월세를 놓던가 이렇게 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연금을 받아가면서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를 했을 때 장점이 있죠. 당연히 주택을 보유할 수가 있고요. 주택을 상속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대출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출 이자를 내겠지만 주택연금도 대출 이자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의 장점도 있죠.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가 있고요. 주택을 상속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미래에 가치 상승을 했을 때 그 부분만큼은 향유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대안이 되겠습니다. 임대할 수도 없고 대출받기도 싫어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자녀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임대 수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고요. 주택을 상속할 수 있고 또 주택 가치 상승분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물론 이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불편함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요. 주택연금보다 대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택연금보다 다른 쪽에 그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은요, 연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주택 상승분, 주택 가치 상승분까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연금, 주택 가격별 주택연금액을 좀 알아봤고요. 주택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드시 대안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